이 동영상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오늘을 사는 사람 중 상위 10% 아니 상위 5%에 속한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현재 얼마를 버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걸고 다짐하는 약속은 당신이 몇 년 안에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이룰 것이고 아무것도 당신을 막지 못한다.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을 잡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질 것이다. 빚만 잔뜩 있는 부모님, 아버님은 몇 년째 실업자, 고등학교 중퇴 후 노가다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 어느 순간 이걸 깨달은 후 하는 일마다 마이다스의 손이 된 인생 역전의 아이콘 브라이언 트레이시. 우연한 성공은 없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미래 설계의 결과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분야든 사기캐, 넘사벽, 어나더 레벨로 불리는 절대 강자가 존재한다. 그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으면 천편일률,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답한다. 이 말은 진실일까? 이 캐캐묵은 논쟁, 즉 운과 노력의 논쟁에 대한 성공학 거장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의견은 이렇다. 당신이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성공은 뜻밖의 우연이 아니라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한 말은 하얀 거짓말이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배하며 누구든 뿌린 대로 거둘 뿐이다. 불운한 팔자를 탓하며 스스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이 책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이 책 속에 든 지혜는 인생을 역전시킬 만하다. 오늘도 변함없이 부자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자 되는 길을 찾아 나서는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1부에 이은 2부입니다. 오늘은 성공으로 가는 첫 단추인 목표를 세우는 비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차분히 보시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지금 당장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비결 1. 모든 행운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2.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 당신의 기대에서 비롯한다. 3. 어디서 왔는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가다. 4. 공시성의 법칙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건들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건은 인과율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 연결될 때도 많다. 5. 개인 차원의 전략적인 계획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6. 명확하게 글로 작성한 목표는 자신의 삶이 나가는 방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7. 3~5인치 새긴 카드 몇 장에 1인칭 현재 시제의 긍정 확언으로 당신의 주요 목표를 적어보라. 이렇게 간단하게 7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노하우는 정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린 그걸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들처럼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노하우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부자가 되기 위한 정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본문. 목표. 펜과 종이를 준비하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아마도 이것이 모든 행운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은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다. 명백하고 구체적이며 측정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적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계획을 실천하라. 실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원하는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룰지 결정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다. 사람들은 대개 의미심장하고 특수한 문제보다 보편적인 문제 때문에 방황한다. 관역이 보이지 않으면 명중시킬 수 없듯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가 없는 배와 같아서 조류와 바람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은 키를 조종하며 조금도 어김없이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배와 같다. 강력하게 목표를 향하는 생각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운이 바뀌는지를 알면 놀라울 정도다. 성공은 목표에서 나오고
그 밖에 나머지는 모두 해설이다. 이 말은 비록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놀라운 출발 지점이 될 것이다.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는 우연은 실제로 일어난다라며 아무 까닭 없이 발생하는 사건이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이 말은 천기누설처럼 들린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에 흥분했지만 우연한 사건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수년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 일들이 마치 굴러다니는 당구공처럼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칙에 따른 것이지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 당신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 2가지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행운의 요인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계속 존재해온 것들이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오늘날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2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이전에는 절대 알지 못했을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행운의 요인 중 첫 번째는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다. 이것은 세옹지마의 교훈과 같은 뜻밖의 발견을 의미한다. 인생길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묘사가 이 법칙을 가장 잘 표현한다.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세렌디브, 지금 스리랑카의 새 왕자에 관한 동화에서 유래한다. 이들 새 왕자는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재난처럼 보이는 불행과 계속 맞닥뜨린다. 하지만 여행 중에 불행한 사건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결과 재난은 성공으로 변했다. 예를 들면 새 왕자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한 농가를 방문했다. 농부의 외아들이 농부의 하나뿐인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이다. 말은 어디론가 달아나서 찾을 수 없었다. 당연히 농부는 몹시 괴로워했지만 새 왕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 농부의 나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틀날 아침, 젊고 건강한 남자들을 징집하기 위해 군인들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농부의 외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징집을 면할 수 있었다. 그날 늦게 정부 관리들이 찾아와 군대에서 부릴 말을 징발하려고 했지만 하나뿐인 농부의 말은 달아나고 없어서 징발을 면했다. 이 사건들은 분명히 불행처럼 보였지만 결국 농부에게는 행운으로 변했다. 관리들이 돌아간 뒤에 말은 제 발로 돌아왔고 아들의 다리도 곧 회복되었기 때문에 농부는 행복을 맛보았다. 이 나라 군대가 큰 전투에서 지는 바람에 대부분의 말과 병사가 죽은 것이다. 다른 대목에서 새 왕자는 부유한 지주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 사람은 홍수가 휩쓸고 가는 바람에 전 재산을 날려버렸다. 그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 당연히 이 지주는 넛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지만 새 왕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직후 이들이 홍수에 쓸려나간 땅을 걷고 있을 때 표면이 씻겨나간 토지에서 진귀한 보석이 계속 발견되었다. 오래된 토지 상층부의 흙이 홍수에 쓸려나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귀한 보석이 드러나면서 지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에 이르는 비결은 긍정적 기대의 법칙에 있다. 즉, 어느 상황에서든 더 자신 있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할수록 그런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세렌디피티의 법칙은 무슨 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을 때만 작동한다. 그러면 온갖 행복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중 많은 것은 처음에 좌절하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있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꼭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임이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원리가 드러난다. 현재 우리가 부닥치는 상황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당신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쟁은 치열한데 전체 파이는 작고 성장의 가능성이 없는 업계일 수도 있다. 상사마저 까다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 당신은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세렌디피티의 법칙에 따라 그것이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 상황의 숨은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 일과 이 일의 전망에 대해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해도 애초에 이 분야에 뛰어들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느니 현재의 경험을
더 높고 나은 경험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커다란 행운의 요소 중 하나는 미래의 법칙이다. 여기서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어디로 가는가다. 과거는 가버린 것으로서 우리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지혜를 제공할 뿐이다. 엎질은 물을 놓고 울어봐야 소용없다. 과거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투자 비용, 즉 매몰 비용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당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미래로 눈을 돌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공시성, 그 성취의 기술. 두 번째 원칙은 어쩌면 모든 행운의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수의 원칙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공시성의 법칙으로 불리는 이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초월한다. 즉,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결과에는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기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시성의 법칙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각각의 사건은 인과율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 연결될 때도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배우자와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고 하자. 그러나 당신은 그럴 형편이 못 되고 시간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여행이라는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대단한 흥분을 안겨준다. 당신이 하와이 휴가라는 아이디어를 감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의식의 영역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 당신은 긍정적인 파동을 방출하고 이 파동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과 환경을 끌어들인다. 그날 당신은 출근하면서 배우자에게 언젠가 하와이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 몇 시간 뒤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 당신의 업무 처리가 깔끔했다고 칭찬하며 회사는 비수기이니 한두 주 휴가를 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 같은 날 점심시간에 한 친구가 새 여행사의 하와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호텔비와 항공료, 육상교통비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친구는 당신이 방문하고 싶은 섬과 당신에게 이상적인 호텔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하와이에 꼬박 일주일 머무는 비용이 $2,000도 안 된다. 그날 밤 집에 와보니 소득세 환급금이 우편으로 와 있다. 뜻하지 않게 $2,000가량 초과과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당신은 아주 분명하게 감정이 고무된 채로 배우자와 하와이 여행을 가는 생각을 했다. 이날 발생한 세 가지 사건 중 어느 것도 나머지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지만 그 모두가 조합되어 하루도 안 지나 당신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었다. 이런 일은 해당 구역에 들어가면 언제나 발생한다. 당신이 감정을 자극하고 생각을 분명히 가다듬고 강렬하게 욕망하고 자신감과 기대감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면 세렌디피티와 공시성의 법칙을 보여주는 온갖 사건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사건들을 서로 이어주는 매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당신이 진정 원하는 일에 관한 생각을 통해 제공한 의미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이 분명치 않거나 혼란스럽고 서로 모순된다면 이런 원칙들은 당신에게 작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불행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 힘의 작동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명확하게 작성된 전략 계획서를 가지고 경영하는 기업이 그저 감각과 경험에 의존해 일하는 기업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끊임없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전략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청사진인 것이다. 모든 사업 전략 수립의 목적은 투자받거나 투자한 자본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개인의 전략 계획서를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훨씬 더 효율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다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계획을 짜는 대신 당신이 할 일은 에너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기업이 시장에 투자할 금융 자본이 있다면 당신에게는 인생에 투자할 인적 자본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은 정신, 감정, 육체 등이다.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은 성인이 된 이후 당신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쏟아부은 이 인적 자본으로 가능한 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중 소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거나 훨씬 적은 사람들이 있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똑같은 제품을 파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똑같은 경쟁 조건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고객에게 물건을 파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5배, 심지어 10배의 돈을 번다. 실제로 나이나 학력, 경험, 지능, 무엇이든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다. 왜 그럴까?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 이유는 한쪽이 상대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소한 일들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법이다. 집어넣은 것이 없으면 건질 것도 없다. 작용이 없으면 반작용도 없다. 미국에서 최고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개인의 전략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고도로 목표 지향적이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천할 청사진과 개혁, 아이디어를 작성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수록 또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즐길수록 당신은 믿음의 법칙과 기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공시성의 법칙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럴수록 삶에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하고 목표가 당신을 향하는 행복한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대 스스로를 통제하라. 통제의 법칙이야말로 행운의 핵심 요인이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자신에 관해 긍정적인 느낌을 지닌 것을 말한다. 당신이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고 있다면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느낌을 지닌 것이다. 높은 성취감과 행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듯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과 행복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자신이 운명의 설계자이고 운명의 주인이라는 느낌이 강해지는 법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이며 더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도 더 커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직장 상사나 청구서, 건강 문제, 인간관계, 자녀 양육, 인종 혹은 그 밖의 어느 요인에 의해 통제받는다고 느끼면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태도로 화를 낼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남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비난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샘을 낼 것이다. 당신이 실패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설정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그것을 당신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작성하면 인생의 변화 방향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목표는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다는 느낌이 강할수록 더 긍정적이고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가는 방향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알수록 자신을 위한 정신적인 법칙을 더 활성화하고 더 많은 행운을 경험할 것이다.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목적의 법칙이란 성공과 실패가 목적의 일관성에 달렸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목적의식이 강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거의 같은 능력과 기회를 가진 두 사람 중에 더 많은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거의 언제나 더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레이저빔처럼 그것에 집중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성공할 때까지 그 일에 매달려야 한다. 우연의 법칙은 통제의 법칙과는 반대다. 계획을 못 세우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주사위 던지기나 룰렛 게임처럼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기회의 연속이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은 시청을 상대로 싸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자신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와 상관있다고 믿는다. 우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권을 사고 카지노에 출입하며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동전 주식을 사는 등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에 투자한다. 이들은 언제나 행운을 바라지만 절대 그것을 얻지 못한다. 우연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통제의 법칙에 따라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몹시 부러워하게 마련이다. 비록 사람들이 대부분 우연의 법칙에 따라 산다고 해도 당신은 즉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개인 전략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내면으로부터 외부로 나아갈 수 있다. 존재 내면의 중심, 내면 한복판의 가치와 믿음에서 출발해 외부 삶의 모든 측면을 조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외부에서 하는 일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기본적인 삶의 원칙과 일치되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
명확성의 법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수록 그것을 더 빨리 얻는다는 것을 말한다.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에 매달리는 능력이야말로 행운의 핵심 요인이라 할 만하다. 이런 능력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뜻밖의 일이 생길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기 있고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불행한 사람은 대개 아무 목표도 없다고 말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불행하며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특정 부분을 불평할 때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간단히 물어보라. 아마 그런 사람은 자신의 직업이나 결혼생활, 건강, 인간관계 같은 문제에서 운이 나쁘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을 갖고 싶거나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다면 그들은 당황해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 때로는 그런 질문을 받는 것조차 불쾌해한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지지하는가? 무엇을 지지하지 않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당신은 정직과 성실, 관용, 연민, 돌봄, 사랑, 용서, 진실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청렴과 개인적 장점, 창의성, 자유,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믿는가? 당신은 우정과 자제력, 일, 자기개발, 성공의 믿음이 가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대답하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신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 싶은지 알아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기본 가치는 서너 가지만 있으면 된다. 많아야 5가지면 충분하다. 일단 핵심 가치를 선택한 다음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나? 간단하다.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표현하면 된다. 압박감 속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자신이 진실로 믿는 것을 자신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어느 방향을 선택할 때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겐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때 그가 자신의 가정을 항상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핵심 가치라고 믿는다면 그는 언제나 그 자신과 그가 돌보는 사람들의 안녕과 건강 유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 행하거나 이루기 위해 당신이 말하거나 바라거나 희망하거나 의도하거나 계획을 짜는 대상 자체가 핵심 가치인 것은 아니다. 매 순간 당신의 말과 행동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믿음만이 핵심 가치에 해당한다. 일단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면 비전 선언과 사명 선언으로 넘어간다. 당신의 비전은 앞으로 당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싶은지를 글로 묘사한 것이다. 자신의 사망 기사를 작성해보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생전에 원했던 것을 당신의 무덤 앞에서 절친한 친구가 읽는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비전 선언은 당신이 평생 되고 싶은 최고의 인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그럴듯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비전 선언에서 놀라운 것은 일단 그것을 작성하고 규칙적으로 읽고 음미하다 보면 정신적 법칙이 활성화되어 당신이 상상한 것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비전 선언문을 작성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성격과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평소에 생각한 대로 된다는 점이다. 만일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뛰어난 인간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스스로 되기로 결심한 사람과 아주 비슷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단 뜨겁게 욕망하라. 욕망의 법칙은 사람이 스스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 능력의 유일한 한계라는 말이다. 사람의 욕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이다. 목표의 일관성과 강도는 욕망의 열기로 결정된다. 무엇이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뜨겁게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욕망은 야망의 연료이며 개성을 밀고 나가는 힘이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을 충분히 바라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이든 아니든 일정한 목표에 관해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표를 자신의 진정한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 목표는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비전과 일치해야 한다.
한편 사람의 사명은 비전과는 조금 다르다. 사명은 살면서 또 장차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다. 사명 선언문은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아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나요? 사명은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따뜻한 덕담처럼 불분명한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때 AT&T의 사명 선언문에는 전화기를 모든 미국인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둔다는 말이 있었다. 목표를 이루는데 이 회사는 거의 80년이 걸렸다. 사명 선언문은 대강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나는 업계에서 상위 10%에 들 정도로 뛰어난 영업사원이다. 나는 고객에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의 서비스와 신뢰성, 정직성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나는 연간 소득이 15만 달러나 된다. 사명 선언문은 해당 업계에서 당신이 이루고 싶은 수준과 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 일의 종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같은 것을 깨닫게 도와준다. 글로 쓴 꿈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놀라운 효과를 내는 훈련이 있다.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꿈의 목록을 적어보라. 먼저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라. 자신에게 항상 시간이 넉넉하고 돈이 있으며 온갖 자원과 지능, 학력, 온갖 경험과 세상의 모든 인맥을 갖추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인생에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으며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그 어떤 제한도 없다고 할 때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 당신에게 가능한 것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적합한 것을 정해야 한다. 단, 시작도 하기 전에 불가능한 온갖 이유를 생각하느라 제 발등을 찍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일단 가능하다라는 단어는 제쳐두고 자신의 꿈을 펼쳐보라. 어느 분야든 지도자는 비전이 있다. 그들은 눈앞에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꿈을 꾸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한다. 꿈의 목록을 다 적었다면 다른 종이를 들고 맨 위에 그날 날짜를 적는다. 그리고 이후 12개월 동안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적어도 10가지 적는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 중에 가장 효과가 뛰어난 훈련 방법이다. 오래전에 이 방법을 활용하면서 내 인생은 바뀌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하며 별 기대를 안 했다. 그러나 몇 분의 시간과 종이 몇 장 밖에 안 들어간 이 방법으로 그 이후에 내 삶은 변했다. 당신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이루고 싶은 10가지 목표를 적는다면 그 순간 당신은 미국인 상위 3%에 속하게 된다. 자신의 목표를 적어보는 미국 성인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는 10가지를 적어보는 행위 자체로 이미 엘리트에 속하는 것이다. 설사 1년 동안 한 것이라곤 그 종이를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질 것이다. 12개월이 다 지났을 때 종이장을 들춰보면서 당신은 그중 80%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랄 것이다. 아마 실제로 당신이 보는 것은 각 목표 달성 뒤에 숨은 공시성과 세렌디피티의 효과일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없는 놀라운 우연이 연이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본다는 말이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10가지 목표 중 80%나 달성했다는 것을.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 그 다음 훈련은 10가지 목표를 쭉 훑어보면서 달성한다면 어떤 목표가 내 인생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다. 그 목표가 정해지면 거기 동그라미를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 맨 위에 그것을 적는다. 이것이 당분간 당신의 주요 목표가 된다. 목적의 법칙은 성공 비결이 목적의 일관성에 있다는 뜻임을 기억하라. 10가지 목표를 적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고 그것을 당신의 주요 목표로 정했다면 당신은 현재 미국인 상위 1%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종이에 적힌 그 목표 밑에 지금이나 앞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다. 처음 목표를 적을 때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모두 적었다면 이후로 당신은
자신의 목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 아이디어를 잇따라 적을 때 당신은 목표를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몰아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그 목표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한다. 목록에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당신은 목표를 향해 다가간다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성화하면서 당신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환경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 당신은 주변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공시성의 예를 보게 된다. 그리고 망상피지를 활성화하면서 당신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당신 주변의 사람과 가능성 앞에서 민감한 감각과 인식이 발달한다. 당신은 더 민첩하고 더 생생하게 깨어있는 상태로 변할 것이며 에너지와 집중력이 폭발하고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에 들어가는 것이라곤 고작 종이 몇 장과 몇 분의 시간뿐이다. 승자와 패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패자는 언제나 조언을 듣고는 안 되면 어쩌죠라고 묻는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되면 어쩌죠가 당신의 올바른 물음이다. 효과가 없다고 해도 투자한 것은 달랑 종이 한 장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게다가 상상 이상으로 효과가 빠르다. 3~5인치 새긴 카드의 기적. 재정 고문 한 사람이 토요일 오전 피닉스에서 있었던 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 편으로 휴스턴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주 목요일 그는 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그런 다음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자신이 세미나에 참석한 뒤에 한 일을 조금 자세하게 전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은 그가 보낸 사연이다. 이 사람은 전에도 목표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목표를 적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봤다고 했다. 그런데 나의 권유를 듣고는 결심을 하고 다음 12개월 동안 달성할 목표 10가지를 적어보았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7시까지 채 48시간도 안 되는 동안에 스스로 정한 1년간의 목표 10가지 중 5가지를 이미 달성했다고 했다. 그는 재빨리 5가지 목표를 추가로 정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10가지 목표 목록이 완성되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 5시에 그는 내 사무실로 전화를 해 새로 작성한 목록에서 이미 5가지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리고 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쓰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1년 내 달성하리라고 예상한 것보다 많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목표 설정의 과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 하려고 하거나 매일 매달리는 일정한 행위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그 행위를 적은 다음에는 강력한 정신 기술을 활용해 목표를 향한 진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그 목표가 더 빠르게 당신 자신으로 다가오도록 할 수 있다. 가속도의 법칙은 당신 스스로 설정한 거의 모든 큰 목표에 적용된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다가가면 그것 또한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비슷하다. 어느 면에서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가 느려서 당신은 좌절할지도 모른다. 목표가 클수록 그것은 멀어 보일 것이다. 일정한 진전 상황이 눈에 들어오려면 한동안 그것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목표 달성 과정의 일부다. 가속도의 법칙에는 80대 20의 규칙이 적용된다. 처음, 목표에 매달리는 시간의 80%까지는 전체 도달거리의 20%에만 이를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목표 달성에 매달리다 보면 20%의 남은 시간에 목표의 마지막 80%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큰 목표를 향해 수주나 수개월 혹은 수년씩 매달리면서도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용기를 잃고 목표를 포기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토대를 거의 다 갖추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다. 이륙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지점부터는 놀라운 속도로 목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목표가 그들에게 놀라운 속도로 다가올 텐데도 말이다. 주요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3~5인치 크기의 새긴 카드 몇 장에 1인칭 현재 시제에 긍정 확언을 적어보라. 이것은 놀라운 효과를 내는 훈련이다. 마치 인생의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한 카드에는 내 체중은 68kg이다라고 적는다. 그리고 다른 카드에는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벌었다라고 쓴다. 또 다른 카드에는 나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쓴다. 어떤 목표든 그것을 3~5인치 크기의 새긴 카드에 큼직하게 적어 휴대하고 다닌다. 그런 다음 아침 저녁으로 자나 깨나 목표를 적은 카드를 읽고 또 읽는다. 그것을 읽으면서
마치 그것이 이미 달성된 것처럼 각 목표를 눈앞에 그려본다. 선명하게 그린 목표를 이미 실현된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능하면 그것을 생생하고 또렷하게 상상해보라. 여기서 뜻밖의 효과가 나온다. 머릿속에 새겨진 그림과 목표가 실현될 때 느끼게 될 성취감이 감정과 결합하는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멋진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정신적인 그림을 그리면 당신은 그 차를 볼 때 맛볼 자부심과 행복, 만족감, 기쁨을 창조하게 된다. 나에게 이 시각화 훈련을 활용해서 회사의 최우수 영업사원이 되었고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했다고 말하는 영업사원이 많다. 이들은 상상으로 단상에 올라 회사 사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고 했다. 상상 속에서는 청중이 하는 말도 들렸다. 이들은 수상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창조한 것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나와의 약속에 집중하라. 엄청난 행운을 부르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주의의 원칙 혹은 집중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바라는 목표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말하고 눈앞에 그려보면서 감정적으로 다룰수록 당신의 정신력은 그 목표를 당신 쪽으로 더 가깝게 끌어당기고 당신을 그 목표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줄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그것을 글로 쓰고 또 쓸수록 또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매달릴수록 당신은 모든 정신력을 활성화해서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다주는 에너지장을 창조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기회와 가능성을 끌어들이게 된다. 이 책을 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오늘을 사는 사람 중 상위 10% 아니 상위 5%에 속한다. 당신은 이른바 유능한 10%에 속하는 엘리트이다. 당신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당신은 특별한 계층, 위너스 서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현재 얼마를 버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다. 자신의 삶과 미래를 걸고 다짐하는 약속은 당신이 몇 년 안에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것들을 이룰 것이고 아무것도 당신을 막지 못한다. 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행운을 잡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알려질 것이다. 지은이 소개.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학의 거장. 1944년 캐나다 샬럿타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첩시닫기, 공사장 인부, 청소부, 경비원, 화물선 선원 등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20대 어느 날 행운아로 거듭났다. 30대에 공부를 시작해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일즈,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을 비롯한 20개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읽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 방법이 단 한 가지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두 번 듣고 잘 실천했다면 이미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듣고 체화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매수하셔서 더 깊게 읽어보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더 큰 부를 얻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투자해놓은 부동산과 집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주식에서 물린 종목 떡상하며 계좌가 붉게 불타오르고 가상화폐 역시 떡상하여 최고급 차 한 대 사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부자 채널과 함께 진짜부자 되세요.